자, 그러면 먼저 뉴스들 네. 한번 또 정리를 해봐야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불공평합니다 세상. 아닙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 방송기자 처음 됐을 때 저도 카메라 테스트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필기시험 1등이었어요 그때. 야. 아니 어떻게 근데 합격한 거예요? 필기시험 1등이었다니까요. 아 필기 시험을 1등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카메라 테스트에서는 깎아먹은 점수. 하지만 내 노력에 의해서 필기 1등했잖아. 바로 깎아먹었다고는 안 했는데요. 아슬아슬했잖아.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예, 먼저 뉴스 미국장은 한번- 휴장이었죠. 네. 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마이크로한 뉴스, 마이크로라기 하기보다는 좀 큰 뉴스들이긴 한데 오늘 네. 일단 미국 시장이 안 열렸으니까 그 매크로한 얘기들은 좀 빼고 네. 그 산업 뉴스들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산업 뉴스 중간 꼭 뉴스가 발생한 이벤트만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산업이라는 게 사실 뭐 오늘 장사하고 내일 접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돈 벌고서 이제 사라지는 분들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산업이나 기업들은 꽤 긴 사이클을 가지고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스 미래 뉴스를 내가 미리 알 수 없을까? 미래 진짜- 뉴스를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어떻게 뭐, 해요? 뭐 어제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내일이라고 별일이 있겠어요? 똑같이 살아왔는데 내일하고 무슨 별일이 생기냐? 예, 예. 그게 바로 미래지. 예, 그리고 그 내일은 제가 장담컨대 수요일입니다. 내일은 희한한 일입니다. 그렇죠. 화요일 다음에 꼭 수요일이에요. 맞아요. 예. 목요일이 한 번쯤은 올 법도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산업 기자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고 사안은 꼭 일치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안은 웬만하면 그 흐름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왜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뉴스로 이제 호주 함정, 폴란드 잠수함, 수십조 방산이 좀 한일전이 치열하다라고 네. 좀 제목을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호주에 10조 원 규모의 신형 함정 도입 수주 계획이 있습니다. 네. 10조짜리 함정 크네요. 수주 계획이 꽤 커요. 근데 거기에 그 일본 정부가 공식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조짜리 딜을 이제 호주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하겠죠. 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대충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고도 다 뜨고. 그러니까 방위산업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한국의 방위산업은 되게 잘 될 거니까 그냥 뭐 기다리자, 네. 뭐 사서 기다리자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벤트를 보면서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이런 이벤트들도 이게 무려 10조짜리 프로젝트 이기 때문에 네. 잘 보고 계시면은 중간중간 이벤트들은 꾸준하게 나올 겁니다. 그럼 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나올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 지금 4개 국가가 지금 그 경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올해 안에 2군데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떨어지겠습니까? 문 되죠. 2대1 정도면 뭐 해볼만 하잖아요. 뉴스 뭐 이건 미래가 보이는 뉴스군요. 그렇죠. 근데 연내에 이 뉴스는 나온다는 거죠. 그럼 10조짜리 뉴스가 올해 안에 2대1 정도 가는 뉴스는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건데 그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호주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상 자위대 모가미형 호위함 설계와 성능 관련 기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제 요미우리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그 요미우리의 엄청난 취재력과 네. 진짜 그 막 탐사 보도를 통해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광판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에다가 그 자위대 그 모가미형 호위함의 어떤 장비 기능 등을 뭐 좀 기술을 제공했어. 네. 그게 호주 정부가 우리한테 요청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유력한 거야. 라는 얘기를 일본에선 하고 싶은 거죠. 그걸 또 일본 언론에서 쓴 거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생산하는 모가미형 호위함은 기존의 호위함의 절반가량인 90명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인건비를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네. 기뢰 제거 등의 능력을 갖춘 점을 특징으로 꼽힌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요미우리가 일본 배가 좋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 등을 추가로 하는 형태로 함정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이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일본 방위성이 검토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호주에서 우리가 공동 개발하자고 하는 거지. 네. 뭐 파는 쪽에서 뭐 공동 개발을 내가 검토하고 있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일본 정부가 오는 5일에 호주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함정 공동 개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바랬다. 네. 이렇게 5일에 그게 열린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일본 그러니까 이 뉴스만 보면은 네. 마치 호주에서 한 10조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아 일본 자위대의 모가미항이 뭐 되나 보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보면 이걸 다시 출처를 따라가 보면은 이게 2월달에 떴다 그랬잖아요. 네. 2월달 호주 기사입니다. 2월달 호주 기사를 보시면은 보시죠. 호주 소형 전함 함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겠다. 왕군의 수상 전투함을 11척에서 2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2월 20일에 티어2 전함의 새로운 함대를 건조하게 될 건데 뭐 이렇게 줄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고 4개의 플랫폼이 새로운 범용 호위함에 대한 선정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모범사례가 확인됐다. 모가미함 여기 들어있고요. 네. 뭐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대구급. 대구. 대구. 우리나라 네. 것도 들어와 있는 겁니다. 대구급. 예, 예. 대구가 지역 대구야? 아니면 생선 대구야? 저는 그 지역 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상어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네. 물론 이제 지역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호위 뭐 함정 같은 것도 아마 있는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생선 이름 같은 거 들어가는 그러게요. 네, 울산함은 울산급에는 생선이 없죠. 울산이라는. 울산급이 뭐 그건 이제 그쵸 지역이죠. 예, 그러니까 울산급이 있고 대구급이 있고 뭐 그런 거니까 네. 그 명태 북어 대구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여기서 생선 날렵하게 아 그럼요. 이것도 우리가 네. 잘 또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여튼 대구급 이 포함돼 있다. 포함돼 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시 때때로 이런 거 관련된 뭐가 있으면은 막 상황과 상황이 될 때마다 정부에서도 이제 가서 갈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요새 여기 한국에 대구가 맛있는데 뭐 대구급 호위함이 짱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 정프로님 스타일의 프로페셔널한 광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경제협회에서 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를 했어요. 네. 이런데 가서도 우리 원래 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포스코, 수출입은행, GS건설, LG에너지솔루션, HD 현대중공업 이렇게 한 1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그 호주 쪽에서도 시가총액 15대 기업 안에 포함되는 다양한 뭐 리오틴토를 비롯해서 그 광산 기업들이 좀 함께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방위적인 우리의 노력들이 모이면 올해 안에 그 2대1로 배수가 줄어드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일본, 한국, 스페인, 독일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또 2대1 선정되는 거는 또 이른바 좀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할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럼 누가 좀 전면에 나서주는 게 좋으냐라고 네. 본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호주랑 거래 많이 하는 기업들은 포스코하고 고려아연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퍼스에서 열린 45차 한국-호주 경제인협회에서 그 위원회 협동회의에서 장인화 네. 포스코그룹 회장이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뭐 광물 에너지 등 전통적인 자원 협력을 넘어 친환경 소재 인프라 혁신을 여기까지 얘기한 건 너무 자기 그룹 얘기만 한 것 같고 네네. 여기에 슬쩍 그 방위산업 또 넣어주면 네. 방위산업 넣어주면 그 방위산업 만드는 호위함 만들 때 후파 누가 공급합니까? 그렇겠죠. 포스코에서 그것도 해야죠. 포스코가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한 3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 3일에서 6일에 폴란드 중부에 있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여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 그러는데 네. 여기 잠수함 하면은 어디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잠수함? 우리나라죠. 오션. 맞습니다.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이 들어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등 방위산업 3개사가 통합 부스를 차렸는데 이게 해군 현대화 사업, 폴란드 해군 현대화 사업이 오르카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잠수함 3척 도입하는데 규모가 3조 3,500억이다. 그러니까 뭐 한 척에 한 1조씩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따는 것도 또 이게 굉장히 좀 호재가 될 건데 이게 또 아까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이유는 요
걸 선체를 만드는 거하고 네. 이 무기를 다는 거는 또 달라요. 달라요? 네, 네. 어. 그 무기를 다는 것도 있고 선체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개별 무기별로 그 통신하는 거. 네. 그럼 얘가 먼저 쏘고 그다음 얘가 가고 아니면 얘가 가다가 알게 된 정보를 쟤한테 보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무기 체계와 관련된 방위 산업 체계하고 방위 체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잠수함 하나 되면 하나 오션만 잘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뭐 예를 들어 ESS라든지 네. 잠수함에 들어가는 ESS 같은 것도 뭐 돼 있고 뭐 정비 보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그 하나 로템에서도 계약 받았는데 아직 그 1차 약정으로 180대 나간 게 있습니다. 폴란드에 네. K2 전차. 요거 나머지 820대 이게 물량 추가 계약 될 것인지도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그 아까 방위산업 행사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방위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이제 국가가 이게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이 어느 정도는 명확합니다. 네. 물론 뭐 지연이 되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방위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개별 기업별로 있는 큰 프로젝트들 물론 너무 길죠.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10조래 근데 10년, 뭐 3조래 3년. 너무 오래 걸리는 거. 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바이오 기업은 뭐 10년에 한 번 하긴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해요. 10년에서 한 번 그런 거니까 자기가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산업군에서 이렇게 어떤 그 경영의 사이클들을 네. 어느 정도 파악을 하다 보시면은 아 이맘때쯤이면은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뭐가 하나는 나오겠다 뭐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고요. 바이오 산업도 그래서 그거를 꼭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씩 있는 학회를 통해서 뭔가 발표가 되면은 또 그걸 모멘텀으로 또 네.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방위산업도 그런 사이클이 있으니까 또 의외로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잘 찾아집니다. 방위산업들 그러니까 국가 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좀 뭐 일본에서 좀 요미우리에서 광을 좀 팔길래 왜 요미우리만 광을 파냐? 우리 3%도 팔아야죠. 한국 방위산업에 광을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네,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네. 대구급이 더 좋을 겁니다. 대구급. 그러니까 호주가 보면 지금 그 국방 쪽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씁니다. 네, 호주가 물론 육군 쪽도 그렇지만 하여튼 해군 쪽 이게 이제 미국이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무력으로도 이렇게 견제하기 위해서 직접 뭐 할 수도 있지만 옆에 나라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호주 뭐 이런 나라들을 동원해 갖고 뭘 많이 좀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호주에도 뭐 무슨 기술 이전해주고 대신 니네가 이만큼 만들어서 여기 지켜라. 핵잠수함. 네, 그런 거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또 이런 그 세부적인 내용들 이런 걸 또 이해하면 훨씬 더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또 함께합니다. 아,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갈까요? 한국 홍보대사를 시켜야 되겠어요, 정 프로님은. 와 괜찮다. 왜 이걸 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사실 뭐 작게는 대전 홍보대사 혹은 예. 뭐 충청 예. 남북도 그리고 저 대한민국 홍보에도 전혀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정홍보처 등에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제가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는요. 네. 이게 해외 쪽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내수가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안 좋은데 진짜 어디까지 안 좋아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내수 경기나 우리가 체감하는 경기만 따지면은 금리는 인하를 하는 게 맞긴 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수치가 좀 나왔어요? 예, 가계 실질 흑자액이 역대 최장인 8개 분기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8개 분기라 그러면 2년이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1인 가구 이상 월 평균 실질 흑자액이 100만 9,45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흑자가 남는 돈이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씩 1년 동안 저축을 하면은 1,200만 원을 네. 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 흑자액이라는 거는 실질 소득에서 실질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이 얼마냐라는 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2022년 3분기부터 8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했고요.
2006년 통계를 집계하기 한 이후에 최장 감소세입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 번 돈이 줄었냐라고 네. 본다면은 번 돈은 조금 늘었어요. 번 돈은 조금 늘었는데 일단 물가가 많이 물가가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올랐군요. 거기서 실질 소비가 많이 늘었고요. 거기에 그 비소비 지출 네. 그런 이자 비용 네.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이너스가 생겼고 결국은 이제 실질 흑자액들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분기에는 외식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가 늘었고요. 네. 또 2분기에는 휴가철이 껴있기 때문에 단체 여행 지출비가 15.8%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 계절적 영향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네.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에도 여름에는 그래도 휴가를 좀 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뭐 통계청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완전 종식이 되면서 그 해외 소비가 좀 증가한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해외 소비가 증가했으면 또 내수에서는 덜 별로 쓴다는 얘기죠. 돈은 안 돌아가고 있다라고는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내수 경기 지표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해서 9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네.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그럼 누가 좀 가장 덜 쓸까라는 네. 것들에 대해서도 좀 봤더니 청년들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이 급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상 연령층은 그나마라도 카드 이용 금액이 1년 전보다 좀 늘어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그 소득 흐름이 불안정한 청년들이 뭐 좀 힘들게 됐다. 우리금융연구소에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해봤나 봐요. 네. 근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가 줄었는데 이게 그 전체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0.8% 증가했습니다. 근데 20대 이하 청년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9%가 줄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은 무슨 오마카세를 청년들이 먹네, 뭐 호캉스를 가네, 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일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 올린 거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여기에 뭐 일자리 문제라든지 솔직히 요새 뭐 공채도 없어지고 하게 되면은 청년들 그리고 또 어디야 뭐 공장 가서 막 3D 같은 거 또 가지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왜 안 가냐라고 비난을 하는 거는 또 그냥 그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들의 실질적인 소비 여력이 별로 없게 되면은 이거는 또 연애도 못 하고 뭐 결혼도 못 하고 애도 못 낳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런 흐름으로 또 이어지는 건데 이게 경기가 좋을 땐 그나마 좀 낫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좀 사회적인 약한 고리 쪽이 먼저 좀 소비를 줄이거나 힘들게 되고 네. 이게 뭐 서민 뭐 자영업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연령별로 따지게 되면은 20대 이하 청년 쪽이 가장 소비가 줄었더라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소득 계층별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나왔었는데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다 같이 늘긴 늘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드는 그 맹점이 뭐였었냐면 1분위 계층 있잖아요. 가장 그 소득이 낮은 하위 20% 그쪽에서 이제 이전 소득이라고 해갖고 복지비로 받는 거 빼면 소득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이게 맞아요. 결국은 그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내수를 부양할 수 있을 만한 우리가 재정 여건이 되느냐가 첫 번째,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릴 수 있느냐 이 두 네. 가지가 좀 장애물로 걸리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뭐 재정은 없죠. 네. 경기가 안 없는 좋은데 걸로 나왔죠.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세금 낼 돈이 있겠어요? 네.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되게 블룸버그에서 되게 뭐 긍정적인 뉴스까지는 아니고 뭐 항상 부정적인 뉴스였으니까 네. 덜 부정적인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태양광 6대 태양광 업체가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6대까지는 아니구나. 론지솔라 같은 경우가 태양광 패널 웨이퍼 가격을 한 4% 정도 인상을 했다. 그리고 2위 태양광 업체인 TCL 중환도 웨이퍼 가격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라는 게 중격 신경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론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업계를 저가 경쟁의 수렁에서 꺼내주기를 희망한다 라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등 업체가 네. 제발 우리 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했다거나 그래가지고 뭐 원가가 올라서 좀 가격을 올립니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저가의 지긋지긋한 덫에서 좀 늪에서 빠져나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이 상황이 2분기에 대규모 적자를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보이면서 어깨를 발목 잡고 있던 공급 과잉이 완화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6대 태양광 업체가 상반기에 적자가 2조 7,300억이라는 거예요. 네. 적자만. 그리고 최대 태양광 업체인 론지 솔라 같은 경우는 9,800억 원 순손실인가 거의 조 단위의 순손실을 반기에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은 뭐 사실 거의 다 없어졌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은 중국에서 이제 저가 공세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그 있잖아요. 그 뭐더라 옛날에 오징어 게임에서 네. 그만해 다 죽어 그 있잖아요. 네. 지금 태양광은 이 다 죽어 소리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면은 다 죽어 하면은 그 문제의 사단을 일으킨 쪽에서 구조조정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네. 이거는 결국은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 태양광 업체 중에 그렇게 생산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룽지라는 데가 진짜 죽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예. 앓는 소리를 하면서 얘기는 하는 거지만 사실상 이제 전 세계 태양광 끝났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이 다 모든 밸류체인에 이제 다 끝냈고 뭐 경쟁이나 혹은 뭐 좀 위험할 만한 얘네들은 다 죽었고 예. 이제 우리만 남았으니까 이제는 가격 슬슬 올리겠다 이건데 이제 얘 니네 다 죽었지 우리 올릴게 이러면 이제 너무 좀 그래 보이니까 아유 너무 힘들어서요 이제 조금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심입니다. 네. 예리한 분석이셨던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실상 뭐 이렇게 큰 혹은 뭐 이렇게 좀 경쟁할 만한 이런 데 이제 거의 다 죽었잖아요. 한 10년 동안. 중국 외에서 많이 죽었죠. 그러니까 중국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예, 근데 중국에는 많이 좀 있죠. 중국에 당연히 있겠죠. 중국에서야 뭐 얼마든지 해도 괜찮지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레벨인지는 좀 우리가 좀 지켜볼 정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BNEF라는 데가 주로 통계 많이 내는 데예요. 네. 올해 전 세계 태양광 수요가 593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600이라고 하죠. 600. 네네. 600인데 그 중국 태양광 산업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이 1,154기가와트. 네. 네. 엄청 많네요. 전 거의 세계- 2배. 전 세계 수요가 600기가와트. 네. 근데 이미 깔린 거는 1,154기가와트. 네. 그래서 아직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다라고 라고 볼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 태양광, 그러니까 글로벌 태양광 회사들은 태양광 산업은 그렇게 분석하기에는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거기서 공급 과잉이 너무 크니까 네. 야 지지고 볶고 망해도 니네끼리 망해라 라고 해서 벽을 엄청나게 쳐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 벽을 그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쳐가지고 그 중국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못 들어오게 미국에서 막고 있어요. 네. 중국산을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동남아로 다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남아로 다 넘어가지고 동남아에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나게 생산을 많이 해서 미국으로 계속 보내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랬더니 미국에서 뭐 조사하고 뭐하고 하다가 유예한다 그래가지고 동남아 쪽에도 이제 올해 6월부터 네. 거기에 태양광 패널을 이제 거기다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룽지, 트리니솔라 등 중국 기업이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4개국에 지어놓은 태양광 모듈 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등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확실히 여기다가 우회 수출 막겠다라고 했더니 그 중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우회 수출하고 있던 거를 네. 여기서 좀 줄이고 있다. 이 긍정적인 뉴스죠. 아까 네. 정프로님 말씀대로 여기서 좀 공급이 좀 줄어들어 좀 네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제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은 동남아발 생산이 확 줄어드는 통계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그거는 또 그렇다 치는데 거기다가 뭐 EU 같은 경우도 중국산 태양광에다 반덤핑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 중국 기업들이 최소한 한 4군데 5군데 한데 징코, 트리나, JA, 롱지, 후런, 보이빗 7개 정도의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엄청 짓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예. 아예 그냥 예. 본토로 들어가. 네, 본토로 들어가. 네. 그래가지고 거기가 미국 전체의 태양광 수요가 네. 한 40기가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짓는 거 대충 작년 재작년부터 졌으니까 이거 다 짓게 되면 한 내년 내후년쯤 되면 다 짓겠죠. 네. 그리고 뭐 올해부터 생산이 생겨서 내년 내후년쯤 되면 다 지을 겁니다. 네. 그게 한 20기가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수요 중에 절반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공장이 현재 지어지고 있다. 네. 요게 지금 태양광 산업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은 그러니까 대충 바닥쯤 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블룸버그의 보도고 네. 여기서 좀 가격도 올렸고 동남아 것도 폐쇄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 보도를 한 거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미국에 있는 공장들 나와서 생산을 얼마나 하는지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네요. 또 중국이 멕시코에도 저 공을 많이 들이잖아요. 예, 예. 또 멕시코 뭐 이런 데서 뭐 지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또 앞마당 하나 지어놓고 또 뭐 미국으로 팔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겠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태양광 쪽에 그래도 의미 있는 회사들은 얼마나 좀 남았습니까? 하나 큐셀 하나 솔루션. 하나 네, 솔루션. 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맞아요. 아 거기서도 태양광 좀 하고. 네. 그 신성 ENG. 신성 ENG 뭐 이런 그리고 회사들이 폴리는 OCI. 뭐 그런 정도 회사들이 예, 예. 하여튼 쉽지 않죠. 여기 태양광 쪽은. 예, 그런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중국 참 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하여튼 우리랑 좀 충돌을 하면서 굉장히 하여튼 우리 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또 이겨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중국 저희가 잘 한번 경쟁을 해서 이기는 산업은 이기고 또 뭐 정 안 되는 거는 좀 내주고 네 그렇게 또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 요쯤에서 예, 아웃 시키실까요? 예. 아웃이. 아웃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삼진 아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삼진제약 제품 좀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삼진제약 야. 아시죠? 개보린. 네. 개보린하면 삼진제약이잖아요. 그렇죠. 총은 네. 개보린이잖아요. 그 삼진제약에서 오메가 3, 루테인, 밀크시슬, 청담관절 요즘 유행하는 건 죄다 특별 할인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삼진제약 많은 이 건강식품들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 근데 이 삼진제약 여기가 너무 뭘 많이 우리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 제품이 많겠어. 네. 다 설명을 해달라는 거야. 대충 읽어보니까 30분 걸려요. 이거 다 읽으려면. 그래서 뭐 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루테인이라든지 오메가 3, 밀크시슬, 청담 관절 뭐 이런 거 할인을 굉장히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요즘 그 면역에 좋은 네. 이뮨 부스터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또 있습니다. 어지간한 건 다 있으니까요. 요거 뭐 특히 이뮨 부스터샷 같은 건 33% 할인을 특히 이제 3%에 맞춰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서 저는 근데 요즘에 추석을 앞두고 이제 선물 드려야 될 분들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분한테 그러니까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서 가장 큰 고민이 가격대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10만 원짜리 드리기에는 뭐 5분들이면 50만 원 이거 되나 싶은 그런 고민이 드는데 지금 이거 가격대를 보니까 대략 한 2만 원 안쪽에 2만 원 다 안쪽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고마운 분은 아닌데 네. 약간 애매할 때. 안 하기는 좀 애매하고 맞아, 딱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네, 좀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그냥 스타벅스 이모티콘 이거 기프티콘 보내면 이거 조금 없어 보이고 그거는 좀 얘가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제일 좋은 게 이런 건강식품이니까 그런 거 지금 빨리 신청하셔서 많이 주변 분들께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권 팀장님 보내드리고 네, 삼진 아웃. 아웃입니다.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